네,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유로파 리그 경기. 자, 카라바흐 대 이제 NK 올림피아 류블라나. 상당히 좀 네임이 길죠. 자, 어쨌든 네, 요 팀의 이제 맞대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양 팀 같은 경우에 1차전과 비교했을 때 이제 카라바흐 같은 경우에는 큰 결정자는 없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올림피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 팀 다 기대 이상으로 이제 공격에서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었고, 그 경기에서는 카라바흐가 좀 더 기회를 잘 살리면서 이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라바흐 입장에서는 2점 차라는 아주 여유로운 그런 리드를 안고 이제 2차전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올림피아가 최소 2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올림피아가 좀 공격에서 급하게 좀 플레이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카라바흐 같은 경우에는 최소 뭐 그냥 진다고 해도 뭐 1점 차로 저도 지금 진출이 확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약간 가능성을 봤을 때는 좀 더 급한 쪽은 저 올림피아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올림피아 같은 경우는 근데 홈에서 주중에 좀 리그 경기를 치르고, 그리고 3, 4일 만에 이제 아제르바이잔 원정길을 떠나는 상황이라 체력적으로 카라바흐에 비해 즉 열세일 수밖에 없어요. 네. 게다가 이제 1차전 막판에 이제 주전 수비수가 퇴장 당한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올림피아 입장에서 2차전은 전력이 더 약해진 상태로 지금 원정 경기를 지금 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차전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은 그런 올림피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게다가 지금 현재 올림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 경기 멀티 실점을 기록할 만큼 지금 수비에서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불안한 수비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그래도 지금 안정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는 카라바흐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카라바흐 승. 김성수 1981님 구독 2개월 감사합니다. 아이고, 성수님 구독 2개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카라바흐 승에 이제 2.5 기준 오버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카라바흐랑 이제 올림피아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 리마솔 그리고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경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성수 1981님 별풍선 5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성수님 별풍선 50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네, 오후 경기랑 해외 축구에 대한 조합분이랑 추천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M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 8시 전까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그 쪽지함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이제 쪽지함에 안 오셨으면은 스팸함까지 확인하시는 거를 네, 권유드리겠습니다.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성수님. 자, 어쨌든 이제 계속 이어서 가보면은 아리스 리마솔 대 이제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자, 일단 뭐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브라티슬라바가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이제 1점 차의 리드를 아는 채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도 전반적으로는 아리스 리마솔이 공격적으로 나서고, 좀 슬라바가 이제 수비를 하면서 종종 역습 기회를 좀 엿보는 식으로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선은 뭐 이제 아리스 리마솔 같은 경우에 지금 홈에서 공격력이 좀 좋은 편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브라티슬라바라고 할게요. 네. 워낙 지금 플레임이 길다 보니까 네. 브라티슬라바의 이런 약간 좀 원정 경기를 봤을 때
원정 경기를 보면은 이제 최근 자기랑 좀 비슷하거나 안 그럼 낮은 수준의 상대로는 원정에서 지금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좀 어느 정도 원정에서는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좀 공격을 틀어 막으면서 원정에서 지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가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선다고 해도 약간 좀 생각보다는 좀 뚫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라인을 올리면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다가 좀 역습으로 좀 실점을 하는 경우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경기 양상은 아리스 리마솔이 뭐 라인 올려서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걸 고려하면은 저는 요거는 원정이라고 해도 요거는 슬로반 그리고 브라티슬라바 프랜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워낙 플레임이 길어가지고. 네. 그쵸. 그리고 요거는 뭐 2.5 기준은 네 본다고 하면은, 근데 요거는 잠시만요. 네. 자, 2.5 기준 요거는 뭐 본다고 하면은 네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요거 프랜슨 2.5 기준 오바. 이제 여기 아마 좀 예, 팀 이름이 많이 좀 낯서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프로토 기준 번호까지 한번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슬로반 이제 브라티슬라바 프랜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311번 패. 그렇죠. 그리고 이제 2.5 기준 오바는 312번 패. 네, 요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약스 대 이제 루도그레프.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아약스가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약스 입장에서는 즉 여유로운 리드폭을 안고 이제 홈에서 2차전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진출팀이 확정됐다고 봐도 지금 무방한 상황이라고 봐요. 아무래도 루도그레프가 아약스 홈에서 3점 차 이상으로 이길 가능성은 거의 뭐 진짜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지금 진출팀이 확정됐다고 지금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양 팀의 좀 라인업이 중요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시타르트 원정에서 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주전들 관리 차원에서 로테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더 있고, 그리고 이제 루도그레프 역시 다음 경기가 이제 3주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아약스에 비해서는 좀 풀라인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루도그레프가 풀라인업으로 나온다고 해도 뭐 아약스의 그리고 좀 후보 선수들에 비해서도 전력이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하면은 이제 루도그레프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3점 차를 뒤집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긴 하지만 뭐 루도그레프 입장에서는 좀 시도는 해볼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지고, 일단 이제 루도그레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해도 홈 아약스의 좀 수비를 뚫기는 좀 많이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역부족일 수도 있고,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전보다는 좀 다소 좀 템포를 낮춰 좀 더 여유롭게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루도그레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뭐 이제 후반전까지 갔는데 진전이 없다 하면은 뭐 중간에 이제 주전 선수들을 전부 다 이제 교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런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아약스 쪽 사이드. 네, 그래서 요건 분석 결과로 아약스 승. 그리고 뭐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햄무도전. 그리고 요거는 3.5 기준은 네 언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루도그레프가 좀 더 득점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약스 역시 뭐 이제 1차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양팀 다 좀 템포 낮춰서 경기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은 3.5 기준은 좀 기준점 대비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언더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약스 승, 햄무의 이제 4.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랴 루안시크 대 이제 슬라비아 프라. 자, 우선 뭐 양팀 다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그쵸. 1차전에 비해서 이제 양팀 다 이제 큰 결장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2차전도 좀 비슷한 그런 라인업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우선은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프라가 홈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프라하가 이제 경기를 지배했다고 봐도 네,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유율도 이제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리고 유일스팅도 이제 10개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이제 루안시크 상대로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프라하가 점유율이 좀 많이 우세할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1차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 경기가 이게 루안시크가 홈이면 모르겠지만 2차전은 중립구장에서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루안시크도 이제 홈 이점을 지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안시크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를 치르는 거랑 지금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더 홈에 대한 그런 어드밴티지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루안시크도 1차전보다는 라인을 올려 적극적으로 좀 공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2점 차로 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득점을 해야 조금이라도 진출 가능성이 생기는 루안시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2차전은 1차전에 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결과에 상관없이. 자, 이렇게 이제 경기 양상까지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루안시크가 현재 지금 자국 리그 내에서도 승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경기력이 좋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좀 프라 상대로 좀 고전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슬라비아 프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도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프라 사이드가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슬라비아 프라 이제 승,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으로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루안시크 대 이제 슬라비아 프라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기. 자, 이제 추카리치키 대 이제 올림피아코스. 자, 여기는 이제 1차전과 이제 라인업을 비교를 했을 때 추카리치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이제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이제 이번 경기에 출전을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올림피아코스가 이제 홈에서 3대1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이제 거의 일방적으로 올림피아코스가 이제 몰아붙였고, 그리고 많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하면서 무난하게 네, 경기를 좀 승리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경기도 이제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추카리치키 홈이 아닌 중립구장에서 이제 맞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약간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요것도 이제 아까 그 이제 슬라비아 프라랑 좀 경기 양상이 좀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1차전과 좀 비슷하게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추카리치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전과는 다르게 좀 더 라인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추카리치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 뭐 지든 이기든 2점 차 이상으로 지금 승리를 하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걸 라인을 올려서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좀 1차전보다는 더 공격적인 그런 경기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도 뭐 전체적으로 다들 좀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경기 양상까지 간략하게나마 봤고, 하지만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고려사항이, 지금 올림피아 코스가 최근 3, 4일 간격으로 쉴 새 없이 지금 경기를 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섞어서 라인업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약간 좀 한 가지 좀 변수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섞어서 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압도적으로 이제 양 팀의 그런 경기력 차이가 좀 많이 심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해도 지금 뭐 추카리치키 사이드보다는 올림피아코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올림피아코스 승, 그리고 고베당으로 한번 햄무드전, 그 2.5 기준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추카리치키와 올림피아코스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셰리프 대 이제 클락스비크. 워낙 좀 생소한 팀들이 많다 보니까 팀명이 좀 많이 낯서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이제 세리프랑 이제 클락스비크의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리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클락스비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클락스비크 홈에서 경기를 치렀고, 결과는 이제 1대1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클락스비크 홈이 이제 페루제도다 보니까 페루제도에서 이제 경기를 치렀다 보니까 이제 세리프 입장에서는 환경에 좀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주고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뭐 기후 적응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도 많이 낯설고. 자, 하지만 이제 1차전과는 달리 그래도 이제 2차전은 세리프가 홈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세리프 입장에서. 자, 이렇게 한번 보여지고, 우선은 이제 클락스비크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리그 경기를 뛰고 이제 몰도바로 넘어가서 이제 원정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지금 다소 열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락스비크는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좀 다소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클락스비크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 좀 원정 경기력이 좋지가 못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반면에 뭐 이제 세리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2차전은 전반적으로 좀 세리프가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이끌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팔순더치페이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 전개 역시 1차전보다 이제 2차전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이제 세리프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 더 공격 전개가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홈 이점을 받으면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리프랑 이제 클락스비크의 전력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세리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일단 바로 한번 그 오후 경기랑 이제 해외 축구 그 조합분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이제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지함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50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팔순더치페이님. 자,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세리프 이제 티라스폴 승,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가노 대 위니오. 자, 일단 이제 양팀 다 1차전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결장자는 딱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번 2차전도 1차전이랑 좀 비슷한 라인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양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보여지고 우선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위니용이 홈에서 이제 2대0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점 차의 리드를 가진 채 중립구장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루가노와 위니용 같은 경우에는 루가노 홈이 아닌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그 이제 중립구장 그 경기장에 이제 팀이 세르베트가 이제 홈구장으로 쓰는 그런 구장에서 경기를 치르게 돼요. 근데 이제 세르베트 같은 경우에는 루가노와 같은 그런 스위스 리그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루가노 입장에서는 좀 더 익숙한 환경에서 경기를 뛴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약간 조금 횡설수설했는데 네, 그냥 뭐 간략하게 말하면 루가노가 좀 더 약간 적응이 된 그런 구장에서 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루가노 같은 경우에 1차전에서 위니용 상대로 네, 2대0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점유율도 이제 루가노가 그 경기에서 더 우세했고, 또 공격 전개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는 위니용에 비해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로는 뭐 패배를 했지만 경기력적인 요소에서는 뭐 대등하게 맞서온 그 루가노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위니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리그 경기 기준 원정에서 이제 4대0 대패를 당했긴 했지만, 그 경기를 뭐 제외하고는 꾸준히 지금 원정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도 이제 루가노 상대로 이제 위니용이 좀 안정된 경기력을 바탕으로 좀 리드를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도 뭐 전반적으로 좀 루가노가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직전 이제 경기에서 루가노가 나름 좀 대등하게 좀 위니용과 이제 경기력이 좀 대등하게 맞붙긴 했지만, 그래도 뭐 최종적으로 조별리그 진출팀이 누구냐 하면은 저는 위니용이 올라갈 것으로 봐요. 자, 하지만 근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위니용의 좀 승리를 장담하기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루가노도 좀 더 이제 익숙한 데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고, 그리고 이제 위니용이 물론 이제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홈에 비해서는 좀 원정 경기력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요런 약간 저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는 좀 위니용보다는 루가노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루가노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루가노 대 이제 위니용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외의 경기 뭐 이제 도전해볼 만한 거나, 안 그러면은 좀 배당 대비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 한 두 가지 정도를 추천을 해보면은, 이제 스파르타 프라하 대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네, 요거는 뭐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네, 프랜슨, 안 그러면은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네, 요 정도로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즈린스키 대 이제 린츠 LASK. 요 경기는 이제 린츠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네, 고배당으로 한번 합의해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그 외의 경기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유로파리그 분석이 다 마무리가 되었고, 분석이 이제 뭐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